자, 수업합시다. 자, 봐봐. 오늘부터 이제 화학이 시작된 거야. 오늘부터 화학이야. 됐어요? 이제 봐. 뭐 한다? 원소, 원자, 그리고 주기율표.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책은 완자를 쓰지만 이 책의 완자가 요 단어는 어때? 책을 조금 이렇게 넓게 펼쳐는 거야. 그래서 참 보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 내용이 있단다. 완자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펼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책대로 공부하기가 조금 뭐라, 아무튼 그래. 선생님 조금만 왔다 갔다 할게.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 원소하고 원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원소, 원자 하겠습니다. 원소하고 원자 얘기할게요. 전에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소야, 원소. 원소. 됐니? 원소.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지. 왜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될 거냐면 이걸 서술형으로 낼 거란 말이야. 근데 원소라는 단어에다가 원자를 쓰면 어떻게 해? 맞다 그래야 돼? 틀렸다 그래야 돼? 틀려. 원자 써야 되는 단어에다가 원소를 써. 그러면 그것도 틀리는 거야. 원소와 원자는 완전히 다른 뜻이란다. 알겠니? 그래서 원소와 원자를 먼저 구별하자. 원자입니다. 자, 원소는 뭐야? 그래,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야? 기본 입자. 그 기본 입자가 뭐냐고. 그 기본 입자가 원소나 원자죠 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 뭐지?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종류. 종류를 말하는 거야. 종류를 말하는 거야. 종류. 항상 원소는 뭐라고? 종류를 말하는 거야. 종류를 말하는 거야. 그 지구상에 있는 원소는 몇 종류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소는 몇 가지 있어? 100여 가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또는 책에 따라서 110여 가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원자는 뭐지? 원자는? 그렇지. 입자. 이것도 입자로 부르고 이것도 입자로 그러잖아. 뭐지? 개수. 그렇지. 개수는 거야. 개수.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원자, 개수, 원소, 종류. 알겠니? 내가 겨울방학 때도 이렇게 수업을 해줬는데 이거 말고 더 정확하게 수업해 줄 방법이 없어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렇게. 뭐 있다 그랬었지? 자, 우리 창우한테 과일 바구니가 선물로 들어왔어. 창우한테 설마 또 그걸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 창우한테 과일 바구니가 선물로 들어왔어. 사과 하나, 둘, 셋, 넷, 5개. 오, 사과가 5개 있어. 귤이 하나, 둘, 3개 있어. 과일 바구니에 사과, 귤 또 뭐 있니? 아, 바나나 좋아. 바나나 하나 들어왔어. 또 뭐 있니? 포도를 나오면 어쩌라 그런 거야. 아, 포도 나야 그럴 수 있어. 포도! 야, 내가 포도를 뭐 그럴 것 같아? 포도! 그지? 포도. 너 일부러 그랬지? 포도. 자, 포도. 풍성하네요. 자, 포도. 됐지? 포도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 안 돼. 바나나 한 송이 더 하자, 그럼. 바나나. 아, 이제 풍성해졌네. 바나나.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과일 바구니에는 과일이 뭐 있습니까? 사과. 저 귤이라 그랬나? 귤, 바나나. 또 뭐 있어? 포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사과, 귤, 바나나, 포도가 이 과일에 뭐에 해당해? 종류에 해당하지? 이게 뭐야? 원소야. 그렇지. 이게 원소야. 이게 원소가 되는 거야. 됐죠? 간다. 사과 몇 개 있어? 5개 있다 그랬어. 귤 몇 개 있어? 그렇지. 3개 있다 그랬어. 바나나 2개 있다 그랬어. 포도 몇 개 있다 그랬어? 하나. 됐죠?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고? 원자. 그렇죠. 얘가 원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되는 거야. 원자. 알겠니? 그러니까 지구상에 원자 몇 개 있어? 묻는 새끼야 또라이. 알겠니? 지구상에 과일 몇 개 있냐고 묻는 거 아니야. 또라이들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알겠니? 무한대 개수 있단 말이야. 뭐 너희들은 형편이 어려서 과일 잘 못 먹겠지만 선생님 맨날 먹는 게 과일이야. 발에 치이는 게 과일이고. 비울었어?
과일 좀 먹어? 형편 괜찮아? 형편 괜찮단다. 알겠니? 우리 희재, 형편 괜찮단다. 알겠니? 혹시 형편 괜찮은 남자 필요하면 얘기해라. 나 오늘 형편 괜찮은 남자 하나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원소는 뭐야? 종류야. 종류지. 잘 봐. 지구상에 원소는 몇 가지 있어. 이건 괜찮아. 종류니까. 그래서 원소의 종류 몇 가지 있는 거지? 100여 종 있는 거야. 약 100여 종. 알겠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 어떤 책은 103개, 어떤 책은 110여 개, 어떤 책은 118개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어. 그 이유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연계에서 발견된 원소들도 있지만 요즘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원소 몇 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알겠니? 그냥 퉁 쳐서 말할 때 100여 종, 퉁 쳐서 말할 때 110여 종 이러시면 돼요. 원소였습니다. 원소야. 아주 중요한 거야. 원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소, 원자 구별할 수 있다. 원소, 원자 구별할 수 있다. 원소, 원자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원소, 원자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우리 책에는 원소는 110여 종으로 했습니다. 자, 엄청 중요한 거 시작합니다. 원소는 크게 나눌 때 몇 가지 원소로 나눠? 두 종류로 나눠. 원소를 대분류법으로 나누면, 대분류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의 대분류로 나눈단 말이야. 뭐와 뭘로? 금속과 비금속으로. 인간도 가장 크게 나누면 두 분류로 나눈 거지. 남자, 여자. 금속도 뭐야? 금속. 원소도 뭐야? 금속, 비금속. 그러면 대분류로 나눴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금속은 어떤 걸 금속의 정의라 그래? 물론 광택이 있거나 열 전달이 통한다는데 금속의 정의는 잘 봐. 바로 뭐 있어야 돼? 이거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만을 우리는 금속이라 그래. 알겠니?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만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금속이라 그래. 그러면 비금속은 뭐야? 전기 전도성이 없으면 이걸 뭐라 그래? 비금속이라 그러는 거야.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하지. 흑연이라고 있어. 너네 샤프심. 흑연이라고 있다고 우리의 샤프심. 샤프심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비금속인데 유일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샤프심 빼고는 금속은 다 전류가 흐르고 비금속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못 흐르는 거야. 두 번째. 금속은 대부분 광택이 있다고. 광택이란 말 알지? 대부분 광택이 있어서 무슨 색깔이야? 은백색이야. 은백색. 근데 은백색이 아닌 금속이라고는 몇 가지 있지? 두 가지 있지. 은백색이 아닌 금속은 뭐? 금, 노란색. 구리, 붉은색. 그것 빼고는 모든 금속은 다 은백색이야. 은백색이라는 건 이거 보이니 이거? 얘가 은백색이야. 얘가 은백색.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건 전자이동 때문에 그러는데 열이 잘 전달이 되는 거야. 열 전달도 누가 해주거든?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뭐야? 열 전달도 잘 안 되는 거란다. 그 다음에 금속은 이따가 주기율 배울 때 하겠지만, 주기율표 배울 때 하겠지만 뭐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어.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속을 크게 나눌 때 뭐와 뭘로 나눈다? 금속을 크게 나눌 때 뭐와 뭘로 나눈다? 금속은? 원소를 크게 나눌 때 뭘로 나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 거야. 원소를 크게 나누면, 예준, 원소를 크게 나누면 뭘로 나눈다고? 나누는 기준이 뭐지? 전기 전도성. 됐니? 다시 금속, 다시 자꾸 금속이래. 원소를 크게 나누면 뭘로 나눈다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지? 전기 전도성으로 나누는 거야. 전기 전도성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와. 주기율표.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 수업할게요. 주기율표는 뭐냐면, 나 봐. 원소는 인간이 만들기도 하지만 만든 건 얼마 안 돼. 인간은 원자들을 전부 다 뭐 한 거야? 발견한 거야. 지금부터 한 200년 전부터 원자가 하나씩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발견이 될 때마다 얘네들을 뭐 해봤어? 분류를 해본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툭툭 발견이 되면 그걸 분류하는 거야. 분류. 그래서 맨 처음에 분류한 사람들도 있어. 뭐 데베나이너 됐니? 그 다음에 뉴렌즈 이런 사람들이 분류를 해봤는데 데베나이너는 새쌍원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새쌍원소 배운 적 있어? 없어. 왜냐하면 얘는 분류를 했는데 극히 일부 맞아. 대부분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큰 특징은 뭐야? 그냥 최초로 분류를 한번 해봤다는 거야. 뉴렌즈는 분류를 해봤는데 원자량 순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8번째마다 성질이 좀 비슷한 애들이 좀 나와. 그래, 이거 뭔가 분류하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뉴렌즈가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나는 걸 발견했는데 얘도 아주 극히 일부만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극히 일부는 맞는데 별로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너희들의 학교에서 안 가르칠 확률이 높거나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어. 근데 지금부터는 겁나 중요한 거야. 자, 누구부터 외워야 돼? 멘델레예프하고 모즐리는 외워야 돼. 아주 중요한 거야. 멘델레예프.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분류할 때 가장 의미 있는 분류를 쓴 사람이 누구야? 멘델레예프야. 근데 멘델레예프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생겼어. 오류가 하나 있다고. 그 오류를 잡은 사람이 모즐리야. 알겠어요? 지금부터 그거 설명하러 갑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봐. 지금부터 쓰는 용어도 중요하고. 자, 갑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 거야. 지금부터 간다. 원자, 원소, 보통 원자. 자, 지금부터 두 가지 외워야 돼. 내가 원자라는 칭호를 붙이려면 그 원자는 무조건 뭐 돼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만 원자라는 칭호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원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뭐 돼야 돼? 중성인 거야. 그러니까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다시. 그러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무조건 원자는 뭐 돼야 돼? 양성자의 수. 우리 원자핵 배웠어. 이 핵 속에 이렇게 양성자가 2개 들어있으면 얘가 뭐야?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양성자는 하나의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 그래.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얘가 뭘 가져야 돼? 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니까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무조건 뭐가 성립해야 돼? 양성자의 수와 무슨 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전자의 수가 같아야만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오늘 다를 거야. 개수가 다르지? 그럼 우린 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원자는 무조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돼. 이유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기 때문에 그래? 중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또 하나 알아야 된다. 단어 외워야 돼 이거는. 됐니? 오늘 내가 원자 말하면서 가장 많이 쓸 단어 중에 하나가 원자량, 원자 번호 뭐 이런 얘기야. 알겠니? 일단 우리는 한번 배웠으니까 결론으로 그냥 갈게. 원자는 양성자 수가 제일 중요하지. 이 양성자 수가 왜 제일 중요하냐면 양성자 수가 뭐지? 원자 번호야.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양성자 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원자는 양성자 수 이꼬르 원자 뭐가 돼야 돼? 번호가 돼야 되는 거야. 원자 번호가 되는 거야. 양성자 수 몇 번? 1번. 양성자 수 2번. 그럼 원자 번호 1번, 원자 번호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마다 뭐가 되어 있어? 번호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거야. 원자 번호 10번 무슨 뜻이야? 양성자 수 10개.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 수 11개. 원자번호 15번 양성자 수 15개. 졸라 쉬운 거야. 그럼 봐. 양성자 수 10번. 원자번호 10번. 양성자 수 10개. 그럼 전자 수도 몇 개? 10개. 얼마나 쉬워. 알겠어요? 다시 원자번호 9번. 원자번호 9번. 양성자 수 9개. 전자 몇 개? 9개. 됐어요? 하나 더. 우리 창우 졸립네. 하나 더. 뭐 배워야 돼? 하나 더. 봐. 아까 멘델레예프가 원자량이란 말을 썼어. 원자량. 멘델레예프가 원자량이라는 말을 썼어. 원자량 한다. 원자량은 뭐지? 원자 질량이야. 근데 실제 질량이 아니라 양성자수에다가 뭘 더한 거야? 중성자수를 더한 걸 원자량이라고 했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원자량 얼마야?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더한 거 얼마야? 이렇게 됐던 거야. 됐니?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이제 요건 필기하고 외워야 돼. 간다. 잘 봐. 수소. 아까 했던 거야. 내가 아까 너 설명 못 해줬던 거. 수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거 수소야. 왜? 양성자가 몇 개야? 하나지. 원자번호 몇 번? 1번. 원자번호 1번이면 누구야? 수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간다. 지금부터 외워야 돼. 수소의 원소기호는 몇 번? 수소의 원소기호는 뭐? 그렇지. 1번 H. 자, 지금부터 요거 외우라는 소리야. 왼쪽에 아래쪽에다가 뭘 쓸 거야? 원자 번호를 쓸 거야. 여기다 원자 뭘 쓴다고? 번호를 쓰는 거야. 원자 번호. 그러니까 수소 원자 번호 몇 번? 1번.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수 몇 개? 1개. 그래서 여기다 1 딱 쓰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왼쪽에 위에 뭐 쓸 거야? 그렇지. 원자량, 질량수를 쓸 거야. 질량수라 그래. 질량수. 됐니? 질량수라 그래. 너희들은 원자량수라고 해도 돼. 너희들은 아직은. 원자량수를 써도 돼. 너희들은 질량수가 원자량수야. 알겠니? 그럼 몇 번이야 얘는 지금? 양성자 몇 개? 하나. 중성자 몇 개야? 없잖아. 그럼 질량수 얼마야? 1. 그렇지. 이렇게. 자, 외워야 돼.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자, 계속 간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됐어요? 간다. 양성자 수 몇 개? 하나. 그러면 전자 수 몇 개? 하나. 얘 누구야? 수소. 왜? 양성자 수 하나가 원자번호지? 양성자 수 몇 개 있어? 1개. 이 양성자 수가 뭘 결정해? 원자의 종류를 결정해. 양성자 수와 같으면 무조건 같은 원소야. 양성자 수 몇 개? 1개. 이거 무슨 원소야? 양성자 수 몇 개야? 1개. 그러니까 얘도 누구야? 수소. 지금부터 봐. 얘네들은 왜 같은 원소야? 원자 번호가 같아. 1번으로. 뭐가 같아? 원자 번호가 같아. 뭐가 같은 거야? 양성자 수가 같은 거야.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질량수 얼마야? 정훈아, 질량수 얼마야? 2. 왜 질량수 2야?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예준, 포기하지 마. 됐니? 질량수 얼마야? 원자량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 얼마야?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얼마야? 2. 와우!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네들은 같은 원소계, 다른 원소계? 같은 원소야. 적어주셔 왔어. 제이야, 이거 왜 같은 원소야?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 번호가 같아서. 됐어? 뒤에 뭐 아이스크림도 있어.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원소야? 같은 원소야. 같은 원소. 왜 같은 원소야? 양성자 수가 같아서.
됐니? 근데 뭐가 달라? 그치? 뭐가 다르지? 뭐가 달라? 그렇지. 질량수가 달라, 지금. 얘는 질량수 얼마? 1. 원자량 얼마? 1. 얘는 원자량 얼마? 2. 질량수가 다르다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달라. 이런 새끼들을 뭐라 그러게? 자, 이런 새끼를 뭐라 그러게? 됐니? 뭐라 그래? 동위원소라 그래.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야, 동위원소. 동위원소라는 건 그러니까 같은 원자야, 다른 원자야? 같은 원자야. 근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른 거야. 알겠니? 같은 원자인데 질량이 다르다고. 선생님이 지금 몸무게가 선생님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 65kg이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운동 안 하고 맨날 먹고 자고 해서 70kg이 됐어. 그럼 나는 같은 카우스야, 다른 카우스야? 65짜리 카우스나 70kg짜리 카우스나 같은 카우스지. 근데 70kg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런 멋진 몸매를 가질 수가 없겠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몸무게 늘어났다고 해서 카우스는 아니지만 같은 카우스지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 어때? 같은 원소인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른 거야. 동위원소. 자, 이제부터 간다. 나 봐.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주기율표를 뭐 했어? 배열했어. 다시 멘델레예프는 무슨 순으로 했다고?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고. 그러면 멘델레예프 입장에서는 얘하고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같은 원소 취급한 거야? 다른 원소 취급한 거야? 다른 원소로 취급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멘델레예프한테는 얘하고 얘가 다른 거였다고. 동위원소가 발견되는 바람에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에 오류가 발생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야, 원자량 순으로 멘델레예프가 원자를 배열하니까 동위원소라는 뭐가 생긴 거야? 오류가 발생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모즐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원자량으로 배열하니까 동위원소에 오류가 발생했어? 그 왜 그런 거야? 얘하고 질량이 다르니까 다른 원소 취급한 거지? 그럼 안 되잖아. 얘네들은 같은 원소잖아. 그러니까 모즐리가 뭐라 그래? 야, 그럼 중성자를 빼고 해야지. 얘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모즐리가 무슨 순으로 만든 거야? 양성자 순으로 만든 거야. 모즐리가 무슨 순으로 만든 거야? 원자 번호 순으로 완성을 한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거의 만들었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뭘로 만든 거야? 모즐리가 원자 번호 순으로 만든 거라고. 알겠니? 누가 위대한 거야? 모즐리가 위대한 거야? 멘델레예프가 위대한 거야? 멘델레예프가 훨씬 위대한 거야. 알겠니? 그럼 훨씬 위대하지. 우리 한글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세종대왕이지. 근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써? 우리는 그 변형된 한글을 써? 그래, 변형된 한글을 쓰잖아. 근데 왜 세종대왕이 더 위대한 거야? 그래, 기본적인 틀을 다 그분이 만들었잖아. 알겠니?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빠질 거 빠지고 추가할 거 추가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든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거기서 약간 오류를 수정한 것도 대단하긴 한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화학의 아버지 그럼 뭐라 그래? 멘델레예프야. 모든 화학의 근본이 멘델레예프부터 시작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까면 안 되는 분이 누구야? 우리나라에서 멘델레예프 까면 안 돼? 이상하네. 러시아 사람이야, 쟤? 할스톡? 됐니?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까면 안 되는 세 분이 뭐 있지? 세종대왕. 또 절대로 까면 안 되는 게 누구야? 저 어디서 왔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까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야? 세종대왕. 그 다음 또 누구야? 이순신. 알겠니? 이순신. 우리나라에서 이순신을 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세종대왕, 이순신 또 누구 있어? 쟤 어디서 온 애야?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가우스. 이 세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깔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 세 사람을 꽂으라면 알겠니? 세이카라고 알겠니? 그제 있어. 절대로 깔 수 없는. 됐습니까? 왜 또 저쪽 상태 안 좋아? 됐니? 됐어? 뭔 얘기한 거야?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됐어?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까면 안 되는데 김구를 까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또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긴 하니까. 알겠어요? 아무튼 가장 뭔 얘기하다는 거야? 멘델레프야. 멘델레프는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의 자부심이야. 알겠니? 그래서 러시아 광장에 가면 멘델레프의 동상이 있어. 알겠니? 우리나라에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듯이. 알겠니? 그 화학의 근대화학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만큼 위대한 업적이야. 뭘 만든 게? 주기율표를 만든 게. 알겠니? 이 주기율표가 그만큼 위대한 거야. 지금부터 이제 뭐하러 간다고? 주기율표 배우러 갑니다. 자, 갑니다. 주기율표 무슨 수로 만들었어? 원자량순. 자, 주기율표 무슨 수로 만들었어? 원자량순. 주기율표 무슨 수로 만들었어? 원자량순이야. 다시. 주기율표 무슨 수로 만들었어? 원자 번호순. 주기율표 무슨 수로 만들었어? 원자 번호순. 주기율표 무슨 수로 만들었어? 원자 번호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무조건 원자 번호순이야. 됐니? 다시 갈게요. 자, 주기율표, 주기율표 무슨 순으로 만들었다고? 원자 번호순이야. 원자 번호순이야. 다시 할게요. 원자 번호가 뭐야? 원자 번호가 뭐야? 양성자 수야. 양성자의 수야. 그래서 원자 번호순 양성자 순으로 만든 거야. 주기율표는.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시작하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통합과학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제일 중요시해? 원자 모형을 그리는 걸 가장 중요시해.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낼 거야. 됐니? 서술형 다음 시간의 내용이야. 뭐라 그래? 원자 모형과 분자 모형을 그리라 그래. 작년도 모여고는 원자 모형을 분자 모형을 그리라 그랬었는데 답은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 모형 그려오세요. 알겠니? 그거야. 작년도 시험 문제가. 됐죠? 자, 간다. 원자 모형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지켜야 될 것.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것. 원자 핵 속에 뭐 들어있을 것? 양성자 수가 들어있는 거야. 양성자 수. 됐니? 원자 핵 속에 몇 개 들어있어? 중성자 수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성자 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양성자 수가 뭐야? 원자 번호순이야. 자, 간다. 지금부터 외워야 되지. 그리고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 뭐라 불러? 껍질. 됐니? 그래서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걸 껍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준아. 그래서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 그래서 핵을 둘러싸고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모형이라 그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학교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그래서 현재 너희들이 배우는 건 원자의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우고 있는 거야. 보호라는 사람은 과학자 이름이야. 그래서 자, 외우지. 예전에 다 외웠을 거지만 또 외워보자.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세 번째 최대 전자수, 네 번째 최대 전자수야. 첫 번째 껍질에 최대 전자수 2개, 8개, 8개, 그 다음에 32개, 18개, 18개,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32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상 몇 번까지가 한계야? 언니 20번까지가 배워서 우린 여기서 끝내.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을 논하지 아니하고 있어. 알겠니?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원자번호 몇 번까지가 기본 과정이야? 20번까지라 그런 거야. 그래서 288 이렇게만 되는데 그래도 니들은 알고 있어? 288, 18, 18, 31을 뭐라 불러? 최대 뭐라 불러? 전자의 수 이렇게 불러. 이걸 최대 전자 수 이렇게 부릅니다. 됐니? 요 상태에서 수업합니다. 자, 갑니다. 원자번호 3번 그릴 거야. 원자번호 3번. 100번 해. 원자번호 3번. 원자번호 3번이면 누구냐면 리튬이라는 애야. 양성자 몇 개? 3개. 중성자 몇 개인지 몰라. 잘 봐, 예준아. 전자 몇 개? 3개, 예준아. 양성자가 3개야. 전자 몇 개야? 왜? 그렇지. 양성자하고 전자수는 같아야 되니까. 잘 봐, 예준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그래, 2개. 왜냐고 묻지 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왜 그런지 알아. 최대 전자수가 2개야. 그러면 양성자 수가 3개인데 전자 수가 2개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전자가 하나 더 필요하지. 그래서 뭐가 하나 더 생겨? 껍질이 하나 더 생겨야 돼. 이렇게. 그럼 얘 원자 모형이 누구라고? 리튬.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예준아. 됐니? 리튬은, 예준아! 리튬은 전자, 예준아! 전자, 껍질. 네가 예준이야? 임마 어디 보고 있어? 너! 됐니? 전자 껍질이. 왜 웃어? 전자 껍질이 몇 개야? 예준아, 전자 껍질이 몇 개야? 2개. 전자 껍질.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말이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 몇 개 있어? 가장 바깥에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1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원자는 몇 껍데기로 되어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리튬은 몇 껍데기로 되어 있어? 2 껍데기. 잘 봐. 그 껍데기의 이름을 뭐라 불러? 주기. 껍질수. 자, 리튬 잘 봐. 그냥 봐. 리튬 몇 껍데기로 돼 있어? 2주기. 그렇지. 됐니? 가장 바깥의 껍질. 가장 바깥의 껍질이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수.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수를 뭐라 부르지? 최외곽 전자수. 최외곽 전자의 수. 됐니? 최외곽 전자수 몇 개? 1개. 됐어요? 자, 간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시간이 여기서까지 끝내야 돼서 최외곽 전자수를 뭐라 불러? 촉. 됐니? 주기를 뭐라 불러? 껍질수. 됐니? 자, 간다. 우리 자, 가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멍청한 애들은 주기율표를 뭐하고? 외우는 거야. 멍청한 애들은 주기율표를 외우고 우리는 주기율표 따위는 외우지 않아. 뭐 하는 거야? 주기율표를 읽을 줄 아는 거지. 자, 간다. 무슨 말이야? 리튬이야. 원자번호 몇 번? 3번. 원자번호가 3번이래. 3번. 아, 그러면 양성자 몇 개? 3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하나. 아, 그러면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야. 껍데기 2개. 2주기에 있어. 그래서 2주기에 있는 거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야. 이게 주기. 됐니?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수가 족. 족은 세로줄을 족이라 부르는 거야. 이걸 족. 됐니? 잘 봐. 그럼 리튬은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그래서 몇 쪽? 정훈아? 1쪽. 그래서 리튬은 2주기. 몇 쪽? 1쪽. 여기에 있는 거야. 위치가 여기 있는 거지. 다시. 자,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우리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
탄소, 산소. 탄소, 산소. 알겠니? 산소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산소부터 가자.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8번이야. 원자번호가 8번이라는 건 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8개. 양성자 8개. 그럼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 2개. 그렇지.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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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그러면 산소라는 애인데 원소기호는 산소. 됐니? 껍데기 몇 껍데기? 2 껍데기. 됐니? 2 껍데기. 자, 간다. 최각의 전자수 몇 개? 6개. 그럼 몇 쪽에 있는 거야? 6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있네. 2주기. 근데 6쪽이라고 안 하고 왜 우리는 16쪽이라 그래? 오늘 거기까지만 하자. 왜 16쪽이라 그러는지도 이해만 하는 거야. 자, 간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거 그려보니까 잘 봐. 첫 번째 껍질에 최대 전자수 2개, 두 번째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18개, 그 다음 껍질에 몇 개? 18개. 그러니까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몇 개에다 맞춘 거야, 우리가? 18개로 맞춘 거야. 물론 밖에 또 32개도 있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족을 몇 쪽으로 맞춘 거야? 18쪽으로 만든 주기율표를 쓰는 거야. 18쪽으로 만든 주기율표를 쓰는 거야. 다시 우리 주기율표는 세로줄을 몇 쪽으로 맞춘 거야? 18쪽으로 맞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세로줄이 몇 개 있는 거야? 18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로 만든 거야. 그럼 얘네들은 18쪽이니까 18개 맞지?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8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몇 쪽 있어, 몇 쪽? 1쪽 있고, 2쪽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가운데 10개를 비워버리는 거야. 얘네 둘만 그래. 그래서 1쪽, 2쪽, 그 다음에 가운데 10개 비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비워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몇 쪽부터 들어가?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2주기하고 3주기, 2주기하고 3주기 있지? 2주기하고 3주기는 어떻게 해야 돼? 1쪽, 2쪽, 10개 비우고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했겠어, 얘는? 1쪽? 그럼 몇 개 다 비워, 얘네들은? 그렇지. 다 비워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1쪽 17개 비우고 18쪽 이래버리면 되지, 얘는. 그래서 첫 주기에는 1주기에는 뭐 있어? 수소가 몇 쪽이야? 1쪽. 그 다음에 헬륨이 몇 쪽이야? 그냥 18쪽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현재 주기율표를 몇 쪽을 쓰기 때문에 그래. 18쪽 주기원소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세로줄 주기율표야. 그리고 우리는 주기율표는 안 외워도 되니까 뭐는 외워야 돼? 우리는 뭐는 외워야 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는 외워야 돼. 이건 기본 암기사항인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11번이 누구야? 나트륨이라는 거. 12번이 누구라는 거? 마그네슘이라는 거. 13번이 알루미늄이라는 거. 17번이 염소라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19번이 칼륨이고 20번이 칼슘이라는 거. 이건 기본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화학은 20번까지의 원자 번호는 알고 있겠지라는 전제 조건에서 화학책이 꾸며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원자 번호를 알면 뭘 알 수 있어? 주기율표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이제 우린 다 그런 걸로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이런 거 하겠지? 내가 염소 그러면 몇 번이야? 17번이요. 그럴 거야. 17번 몇 주기 몇 쪽 원소야? 그러면 2, 8, 10개네. 그러면 그래 7, 그래야 17이네. 그럼 3주기 몇 쪽? 17쪽 원소구나. 이런 걸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